그날 밤 나는 결국 내 가장 깊은 비밀을 꺼냈다. 혼자만의 외로움을 버티게 해준 도구들,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다는 고백. 지난날의 남자들은 모두 도망쳤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런 얘기 사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어요. 말하는 순간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선영 씨, 왜 그걸 두려워하세요?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궁금해집니다. 정말요? 다들 이상하다며 등을 돌렸는데 왜 호진 씨는 괜찮다고 하죠? 그건 당신이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제일 두려웠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스르르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혹시 이번에도 착각일까? 아니면 진짜로 내가 기다려온 사람이 맞을까? 호진 씨 만약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해도 여전히 제 곁에 있어줄 건가요? 그럼요, 저는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은데 마음 한쪽에서는 또다시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작별한 지 7회,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2잔의 머그컵을 꺼낸다. 마포구 망원동 작은 빌라, 창밖으로 망원시장 스피커에서 오늘의 특가가 들려오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한 잔은 커피, 다른 한 잔은 습관처럼 물만 따른다. 비어있는 자리에 남편의 자리를 놓아두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덜 흔들린다. 나는 선영, 54,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지금은 강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 3회 글쓰기 강좌를 맡고 있다. 수업이 없는 날엔 여의나루 한강공원까지 걸어 내려가 바람을 맞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은 내 마음이 덜컹거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일정표다. 오늘도 수업이 없는 월요일 여의도 KBS 사옥 앞을 지나가는데 아침마당 녹화 안내 배너가 눈에 들어왔다. 실패한 뒤에야 보이는 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늘 그렇듯 나는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한번 훑고 애써 고개를 들었다. 실패라. 나는 무엇에서 실패했나? 사랑에서? 아니면 시간을 붙잡는 법에서? 점심은 망원시장 안원조 칼국수에서 혼자 먹었다. 점심시간이 지나 국물이 미지근해질 때쯤 미정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대학 동창, 늘 직진하는 성격의 그녀는 이모티콘 대신 단문을 보낸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이어서 핸드폰이 울렸다. 선영아, 강남 코엑스 근처에서 전시 보고. 커피 마실래? 요즘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한다던데. 그래. 수업 없는 날이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앞에서 보자.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별마당 도서관 초대형 서가 앞 소파에 앉았다. 사람들 사이로 휴대폰 셔터 소리가 잔잔한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미정은 무릎 위 가방을 탁 쳐올리더니 나를 곁눈질했다. 얼굴 좋아졌다? 라며 말은 꺼냈지만 안부를 묻는 눈빛 뒤로 내 속을 얼른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비쳤다. 선영아, 너 요즘 밤에 잠 잘 와? 잘 오지.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체력이 바닥이거든. 바닥난다고 다 자는 건 아니지. 허전해서 뒤척이는 밤도 있잖아. 나는 그녀가 내게 묻지 않아도 좋을 법한 질문을 꺼내 들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 허전한 밤이 있다. 멜로 드라마를 돌려보다가도 넷플릭스 마이 리틀 올드보이 같은 예능을 틀어놓다가도 어느 순간 화면 속 대화 소리가 멀어지고 내 호흡만 또렷해진다. 그럴 때면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벽걸이 시계를 본다. 초침 소리와 내 심장 소리가 엇박자를 낸다. 미정아, 나 괜찮아. 혼자 사는 건 혼자만의 리듬이 있어. 리듬이 있는 건 좋은데 고집은 버려 장비가 리듬을 맞춰줄 때도 있어. 장비. 그 단어가 별마당 도서관 상층부 조명을 스치듯 내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살짝 숙여 내 시선을 받았다. 요즘은 드러나지 않게 아주 조용하고 안전한 것들이 많아. 소음 적고 피부에 닿는 재질도 인증된 거. 온라인 후기 별 5개짜리들. 너 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네이버 카페 라라라 여자의 생활 기술 몰라? 후기 정직해. 그리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는 편집숍. 거기 상담 너무 친절해.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선택의 폭과 사용법, 무엇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우리 둘 사이의 대화는 도서관 천장에 발견된 하늘처럼 밝았지만 내 안쪽은 묘하게 어두워졌다. 돌아오는 길 9호선 급행 열차에서 유리창에 비친 내 옆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의 외로움은 우아한 척으로 가릴 수 없다고. 집에 도착해 현관 센서 등이 켜질 때 나는 잠깐 망설였다. 택배의 쿠팡 장바구니에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물건을 올려둘까? 아니면 그냥 망원 한강공원까지 다시 걸을까? 바람이 세차면 생각이 잠잠해질 테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한강은 너무 조용했다. 강물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내 마음과는 다른 속도로 흘렀다. 이른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자 카카오톡 창이 툭 하고 올랐다. 미정이 보낸 링크였다. 보는 것만이라도. 링크는 여성 건강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성건강 교육 강의였다. 나는 엄지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 내용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고 자기 돌봄이라는 말이 익숙한 한글 교과서 문장처럼 차분히 내게 들어왔다. 미정아, 고마워. 당장 뭐 하라는 거 아냐? 다만 내가 내 몸에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지. 밤 10시가 넘자 나는 작은 스탠드만 켜고 책상 앞에 앉았다. 수련관 수업 계획안을 다듬다가 문득 오늘 아침마당 배너 문구가 떠올랐다. 실패한 뒤에야 보이는 길.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돌아가 보자, 중심으로.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유튜브 추천 영상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강의가 떴다. 제목은 중장년을 위한 심리적 자기 돌봄. 강의자는 차분했고 내용은 현실적이었다. 혼자의 시간은 공허가 아니라 취향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잠깐 웃었다. 취향이라. 내가 잊고 있던 단어였다. 늦은 밤 침실 문 손잡이를 잡다가 손끝이 잠시 얼었다가 풀렸다. 그 문을 열면 언제나와 같은 고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엔 방향이 있었다. 나는 서랍 하나를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걸을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나는 웃고 있다. 방금 전에 나와 다른 웃음이다. 그때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금은 나를 잡아야 한다. 나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오전 강서구 수련관 글쓰기 수업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첫 문장을 쓰게 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색인가요? 아이들은 분홍, 파랑, 민트 제각각의 색을 골랐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을 썼다. 나의 오늘은 은빛. 조심스러운 시작의 색. 망원역에서 내려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선생님, 배 새로 들어왔어요. 라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배 한 봉지를 샀다.
무게가 의외로 가벼웠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옆집 현관문이 열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 인사 한마디가 내가 지독한 섬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발매트가 살짝 밀렸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젯밤의 결심이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거실 스탠드를 켜고 테이블 위에 배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다. 얇게 썬 배의 단면이 유리 접시 위에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어쩐지 표지판처럼 보였다. 한 걸음이면 돼. 나는 노트북을 켜고 미정이 보낸 팟캐스트를 다시 틀었다. 진행자는 몸을 돌보는 방법은 수치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치 오랜만에 다시 만난 선배가 어깨를 두드리듯 담백한 목소리였다. 창을 닫고 인터넷 창 하나를 더 열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머뭇거리다 멈췄다. 나를 위한 물건, 나를 위한 시간. 그 두 문장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맞물렸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오늘은 준비. 복잡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준비. 내 안의 망설임이 고요 속에서 발열을 일으키며 아주 작은 온기를 만들었다. 아침이 밝았다. 한강 물안개가 거치듯 마음의 습기도 옅어졌다. 커피 2잔을 꺼내던 습관을 멈추고 오늘은 한 잔만 꺼냈다. 텅 빈 머그잔 자리는 그대로 두었다. 비움으로 남겨두어야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 나는 휴대폰 캘린더에 메모했다. 토요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상담. 가보자.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 그러나 내 고요에 작은 방향이 생긴 하루. 여인하루 바람처럼, 서랍 속 사진처럼 그 방향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나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작은 준비가 언젠가 누군가와 나눌 대화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망원동 골목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새로 들어온 고등어, 3마리에 10,000원. 이라는 외침, 그리고 노점 앞에서 호떡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 지갑을 더듬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지나쳤다. 머릿속엔 다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합정에서 3호선으로 갈아탔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차분했지만 속은 조금씩 흔들렸다. 압구정역에 내리자 주말을 맞은 거리엔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하로 들어섰다. 매장 안내도에서 리빙 앤드 라이프 스타일 코너를 찾고 호흡을 고르며 걸음을 옮겼다. 입구 한쪽 일반적인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편집숍이 있었다. 이름은 룩스 웰리스. 겉보기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샵 같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자 아늑한 조명이 쏟아졌고 상담 데스크에는 또렷한 미소를 가진 직원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나는 진열대에 놓인 다양한 제품들을 바라보았다. 미니 마사지기, 수면 보조 등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아로마 디퓨저, 그 사이에 여성 건강 케어라는 조그만 문구가 붙어 있는 선반이 있었다. 단정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들. 패키지에는 불필요한 그림이나 노골적인 표현은 없었고 그저 셀프 케어, 셀프 리스펙트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왔구나, 선영아. 미정아, 너 여기까지. 내가 불러놓고 빠질 순 없잖아.
그냥 같이 보자. 덜 어색할 거야. 우리는 나란히 진열대를 바라봤다. 미정은 익숙하다는 듯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초보자들이 쓰기 좋아 조용하고. 관리도 편해. 저건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순간을 원하느냐야.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힘들 때 그 공백을 스스로 다독이는 순간 말이야. 나는 선반 위에 작은 상자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상자 안쪽에 동봉된 설명서가 살짝 보였다. 의료기기처럼 깔끔한 도면과 사용 가이드. 순간 내가 교과서를 펼쳐 학생들에게 문장을 설명하던 장면이 겹쳐졌다. 이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한 생각이 스쳤다.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나는 어쩐지 평범한 행인처럼 섞여 걸을 수 있었다. 손에 쥔 쇼핑백이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미정아, 혹시 나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 왜? 당당한데 뭐가 이상해. 내가 너를 돌보려는 거잖아. 그게 뭐가 부끄러워. 우리는 인근 카페 패션5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다.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나는 무심코 물었다. 너는 언제부터 이런 거 알게 됐어? 남편이 출장 잦을 때였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도 지쳐가더라. 근데 그걸 감추면 더 외로워져.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위로했어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랑도 예전보다 솔직해지더라. 그녀의 말은 담백했다.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던진 말이 내 안의 빈 공간을 메우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망원역에서 내려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여의나루를 향해 흐르는 강물 위로 석양이 길게 드리웠다. 주황빛 물결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나를 위한 준비가 된 날이야. 그리고 집 현관을 열었을 때 비로소 알았다. 이 준비가 단순히 물건 하나의 구입이 아니라 내 안의 긴 겨울을 깨우는 작은 불씨라는 걸. 작은 쇼핑백은 탁자 위에 내려놓자마자 평범한 상자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오래 묻어둔 고백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정리했다. 남편의 오래된 만년필,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상장, 제주도에서 사온 돌 조각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산 작은 상자를 올려두었다. 이질적이면서도 묘하게 어울렸다. 삶의 한쪽 끝에는 추억이, 다른 한쪽 끝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의 시간이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 한강 다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 누군가와의 만남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 작은 상자를 열어보며 스스로와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솔직히 들려주려 한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포장지를 뜯을까 말까, 손끝이 스쳤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는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하면 쉽다라고 늘 말했는데 정작 내게는 그 말이 낯설게 다가왔다. 일요일 저녁 강서구 수련관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곡나루역에서 전철을 갈아타며 문득 마음을 정했다. 오늘은 열어보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상자를 손에 들었다. 얇은 비닐을 찢는 소리가 작은 울림처럼 들렸다. 별거 아니잖아.
내가 주문한 건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마사지 도구 같았다. 흰색 플라스틱과 은은한 파스텔 톤. 설명서를 펼쳐보니 의학적 용어와 생활관리법이 함께 적혀 있었다. 긴장을 완화하고 자기 돌봄을 위한 기기. 그 문장이 마음에 닿았다. 처음 전원을 켰을 때 기계음이 아닌 잔잔한 진동이 느껴졌다. 순간 낯설어 움찔했지만 이내 호흡이 고르게 맞춰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작은 진동이 고요를 흔들었다. 나는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을 때 바람결에 깃든 설렘이 몸을 깨웠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기억이 묘하게 겹쳐졌다. 이게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구나.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마음 한쪽에서 낯선 충만감이 차올랐다. 외로움과 허무 대신 묘한 평온이 자리를 잡았다. 한강 바람을 맞으며도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 다음 날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삶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을 주제로 글을 쓰게 했다. 아이들의 글 속에는 친구와의 우정, 가족 여행, 작은 선물 같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나는 칠판에 내 몸이 내게 준 놀라움이라는 문장을 적었다가 얼른 지웠다. 학생들이 눈치챌까 민망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월드컵 경기장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다. 수십 번 지나친 길인데도 마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버스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집에 돌아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내 말이 맞았어. 뭐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였네. 그냥 혼자 잘 버티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내가 너한테 손을 내밀어 주니까 몸이 대답하는 거야. 그게 첫걸음이야. 그녀의 말은 담백했지만 묘하게 깊게 파고들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몸이 함께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사람, 부끄럽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누군가. 밤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 다리 불빛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함께 웃으며 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그 다짐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자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수업 시간 아이들과의 대화에도 온기가 더해졌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천천히 풀리듯 내 안에 작은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 봄은 곧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 갈망을 숨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비치게 되는지 그 첫 시도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봄바람이 부는 4월, 나는 그동안 피하던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 대학 동창회. 장소는 여의도 IFC몰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늘 그렇듯 안 가도 그만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안에서 자꾸만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목소리가 울렸다. 식탁 위엔 와인잔이 반짝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쏟아냈다. 나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텅 빈 듯했다. 그때 정갈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
이연수. 그는 회계사라고 했다. 말투는 느릿했고 눈빛은 진중했다. 김 선생님, 글쓰기 강좌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랑 교류하면 에너지가 많으시겠네요. 네, 아이들 덕분에 배울 게 많아요. 덕분에 젊은 말투도 익히고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낸 경험도 있었다. 묘하게도 공감대가 맞았다. 대화는 오래전 잊었던 설렘을 건드렸다. 며칠 뒤 현수와 따로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잠실 석촌호수 카페. 봄꽃이 만개한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호수 위 분홍빛 벚꽃이 흩날리자 내 안의 겨울이 한 겹 벗겨지는 듯했다. 현수 씨,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나 혼자가 익숙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선영 씨랑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 순간 나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나는 나를 지탱해준 도구에 대해 살짝 언급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꾼 계기였다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고. 조심스러운 고백이었다. 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다. 그렇군요. 선영 씨는 참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엔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괜히 말했나 싶었다. 카페 창밖에서 흩날리던 벚꽃이 갑자기 쓸쓸하게 느껴졌다. 대화는 그 후 어색하게 흘렀고 우리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연락이 없었다. 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짧았다. 그가 멀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없는 걸까? 나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인데 그가 멀어졌다면 애초에 오래갈 인연은 아니었다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나는 망원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수업 준비 대신 내 마음을 적기 시작했다. 솔직함이 외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이다. 글을 쓰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나 실패했어. 실패라니? 그냥 과정일 뿐이야. 거기에 멈추면 진짜 실패고 지나가면 경험이지. 그녀의 말은 나를 위로했다. 외로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만남을 향한 작은 기대가 피어났다. 이제 나는 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다시 내 발걸음을 세상 밖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현수와의 만남이 어색하게 끝나고 나서 나는 다시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음은 다를 수 있다는 묘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나를 가꾸게 되었다. 주 3회 수련관 강의 외에도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망원동 근처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리며 거울 속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새삼생경하게 느껴졌다. 체육관은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오래됐지만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다 보면 공허함 대신 성취감이 차올랐다. 그곳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관장 오창우,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넓은 어깨와 건강한 웃음이 눈에 띄었다. 처음 뵙죠? 저는 이 체육관 관장 오창우입니다. 혹시 운동 경험 있으세요? 네, 요가만 조금 했어요. 근데 근력 운동은 거의 처음이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프로그램 짜드릴게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의 설명은 친절했고 동작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운동을 마친 뒤 체육관 휴게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다. 어쩐지 서로의 고독이 겹쳐져 대화가 빠르게 깊어졌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벌써 10년이네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라는 게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선영 씨는 저도 비슷해요.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운동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이야기는 점점 솔직해졌고 서로의 빈자리와 갈망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언젠가 해야 할 고백을 망설였다. 그러나 언젠가처럼 숨기고만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 창우 씨, 사실 나는 혼자 버티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도구들을 쓰기도 했죠. 이제는 그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소는 남아 있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제겐 좀 낯설어서.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이후에도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는 점점 거리를 두었다. 체육관에서 마주쳐도 예전 같은 따뜻한 웃음은 없었다. 나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의나루 한강 다리에 앉아 강물 위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다. 두 번째 실패는 아팠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더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다시 망원시장 골목을 걸으며 나는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다. 사과 몇 개를 사고 장바구니를 들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꼭 약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밤 집에서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며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이번에도 안 됐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도망가더라. 괜찮아. 선영아, 중요한 건 내가 솔직했다는 거야. 그게 결국 내 길을 열어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도 아직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이 실패들은 나를 더 단단히 준비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도 숨기지 않겠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갔다. 여름의 시작이 다가올 무렵 나는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다. 마음속에 공허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마포구 문화센터의 중년 클래식 음악 동호회였다.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공연장을 찾는 일조차 줄어들었다. 그 동호회라면 다시 음악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첫 모임은 토요일 오후 서강대 근처의 작은 연습실에서 열렸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둥근 원형으로 앉아 각자의 음악 취향을 소개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지금은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음악은 남편과 함께하던 시절, 주말마다 클래식 공연을 보러 다니던 추억이 있어서 다시 가까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남자가 유난히 오래 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했지만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자기소개에서 자신을 정호진 60살 독신이라고 밝혔다. 퇴직 후 혼자 살며 음악 감상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저는 바이올린을 조금 켰습니다. 요즘은 듣는 게 더 좋네요. 누군가와 같이 들으면 음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모임이 끝난 뒤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듯 함께 걸어 나왔다. 서강대 앞 골목길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갔다. 음악이 달라진다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혼자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음악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아요. 선영 씨 말씀 이해돼요.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삶의 허전함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며칠 뒤 호진은 나를 예술이전당 음악회에 초대했다. 오케스트라의 현악기가 울려 퍼질 때 나는 문득 그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는 음악에 몰입해 있었지만 동시에 내 손등에 살짝 닿은 그의 온기가 전해졌다. 따뜻하네요. 음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 있어서일까요?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강남역 플랫폼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다.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우리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졌다. 호진 씨, 사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지탱해준 작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것 덕분에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놀람이나 거부감이 아닌 담담한 수용이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중요한 건 선영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나이대의 남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금까지의 만남에서는 내 솔직함이 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에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쉽게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호진과의 만남이 이어진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우리는 주말마다 음악회를 함께 가거나 때로는 단순히 한강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혼자 걸었던 망원 한강공원의 벤치도 이제는 둘이 앉아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바뀌었다. 가벼운 산책길에 발걸음이 더뎌진 것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호진 씨, 음악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에요. 아마 혼자가 아니라 같이 듣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래요. 선영 씨 목소리가 곁에 있으니 음표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예전 만남에서 솔직함을 꺼냈을 때 상대가 등을 돌렸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에게는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어느 날 서강대 앞 작은 재즈바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LP에서 흘러나오는 색소폰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호진 씨, 사실은 제 안에는 아직도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나를 달래기 위해 작은 도구들에 의지하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지난 만남에서는 상처도 받았고요.
나는 그가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호진은 잠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다. 선영 씨, 그게 뭐 잘못인가요? 사람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선영 씨의 진짜 힘 아닐까요? 그 순간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낯선 해방감이 밀려왔다. 고마워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해줘서.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위로해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이어갔다. 음악, 책, 지나온 삶의 아픔과 외로움까지 서로의 빈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빈틈 속에서 오히려 가까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활기를 띤 눈빛이 보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정아, 이번엔 달라. 내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나는 창문을 열어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다.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그 바람은 내게 새로운 계절을 약속하는 듯 했다. 그리고 알았다. 나의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마침내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가을 냄새가 스며드는 9월 초 망원 한강공원 물안개가 옅게 깔린 아침이었다. 나는 스테인리스 머그컵 2개를 꺼냈다. 오래도록 비워두던 컵 하나에 오늘은 커피를 채웠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마음속도 천천히 데워졌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나는 선영. 오랫동안 혼자 버티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이다. 지난 한 달 호진과 나는 작은 약속을 늘려갔다. 예술의 전당에서 들었던 현악선율을 다시 곱씹으며 서강대 앞 골목 카페에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했다. 한강 산책길에서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본 중장년의 소통 기술 강의 이야기를 꺼내 서로의 대화 습관을 점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위로할지를 미리 말로 정해두는 일이었다. 나 서두르지 않고 싶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며 지켜온 리듬이 있어요. 그래요, 리듬을 맞춰 보조음악처럼 프레스토 말고 안단테로. 우리는 실제적인 약속을 적었다. 서로가 편한 시간대,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멈출 신호. 호진은 나의 멈춤을 불안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기다림을 회피로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A4 한 장짜리 합의문은 우리 둘만의 악보처럼 냉장고 자석에 붙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다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룩스 웰니스 편집숍을 찾았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나란히 걸었다. 매장 조명은 전보다 덜 낯설었다. 상담 데스크에 선 직원이 우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오셨네요. 천천히 보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위생이에요. 강도는 한 단계씩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 충분한 휴식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담을 듣는 동안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패키지에 적힌 셀프 케어, 셀프 리스펙트 문구가 이번엔 더 크게 읽혔다. 혼자만의 문장이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확장되는 문장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올 때 호진이 조용히 물었다. 선영 씨 괜찮아요? 네. 오늘은 정말 괜찮아요. 저녁 무렵 우리는 내 집에 들렀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고 나는 무릎 담요와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했다. 거실 스탠드를 낮게 밝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예술의 전당에서 들었던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틀었다. 우리가 적어둔 약속을 한 번 더 읽었다. 멈출 신호는 손등 2번 두드리기, 괜찮다는 신호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기. 단순한 제스처가 든든한 언어가 되어 주었다. 오늘은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요. 여기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오래 지켜온 자리.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다. 남편과 제주 올레길 7코스를 걸을 때 바람 냄새가 어땠는지,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망원시장에 갔던 추석 전날의 분빔은 어떤 색이었는지, 내가 왜 밤마다 시계를 보며 잠들었는지, 호진이 왜 퇴직 뒤 빈 오후를 음악으로 메웠는지. 이야기가 쌓일수록 방 안 공기는 더 가벼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준비한 대로 움직였다. 시간을 느리기 위해 타이머를 일부러 길게 맞췄고 중간에 차를 다시 데우며 몇 번이고 웃었다. 어떤 단계에서도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다. 낯선 충만감이 밀려와도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안의 리듬을 호진의 호흡과 포개어 보며 기계의 조용한 떨림이 둘의 대화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호진 씨, 지금 좋아요.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됩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충분히 쉬었고 충분히 웃었다.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더 이상 초침 소리를 세지 않았다. 대신 내 심장과 그의 심장이 번갈아 들리는 듯한 평온을 들었다. 그 밤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침범하지 않고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한 발이 내게는 계절이 바뀌는 일만큼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머그컵 2개를 꺼냈다. 이번엔 2잔 모두 김을 올렸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호진이 컵을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망원시장 방송이 들려왔다. 오늘의 특갑에 사과 싱싱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언제나 갔던 방송이 오늘은 환하게 들렸다. 산책 갈까요? 강변 걷다가 배도 사오죠.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보던 그 강에 이어서 들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산책길에서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괜찮아졌어. 고마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드디어 너의 리듬을 찾았구나. 다음에 셋이서 별마당 도서관 가자. 화면을 닫으며 나는 생각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오래 애썼고 그 끝에서 함께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오후 우리는 잠깐 IFC몰에 들러 악보집을 샀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에 붙은 A4 한 장을 새로 고쳤다. 프레스토 금지 안단테로. 멈춤 신호 존중. 서로의 리듬 우선. 마지막 줄엔 호진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가끔은 아다지오도. 나는 웃으며 파란 볼펜으로 한 줄을 보탰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돌이표. 저녁 창문 너머로 한강 다리 불빛이 켜질 때 나는 앨범 상자를 꺼냈다. 남편과 찍은 제주 사진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마음 어딘가가 살짝 저려왔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았다. 사진을 닫고 그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두었다. 추억 곁에 현재, 과거와 지금이 부딪히지 않고 나란히 놓였다. 당신 잘 보고 있지? 나 드디어 내 중심을 찾았어.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법도.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조용해졌다. 벽식의 초침이 여전했지만 나는 새지 않았다. 대신 소파 위에서 반쯤 감긴 눈으로 호진의 호흡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듣던 음악이 잦아들고 작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은 텅 빈 구멍이 아니라 둘이 기대 쉴 수 있는 쿠션 같았다. 선영 씨, 응? 실패한 뒤에야 보이는 길이 있다고 했죠? 우리 지금 그 길 위에 있네요. 그러네요. 아침마당 배너에서 본 그 문장 이렇게 회수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작은 불을 끄고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망원동 밤 공기가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겨울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 머그컵 2개, 냉장고의 악보, 올레길의 사진, 그리고 조용히 진동하던 작은 기계.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만의 위로로 시작한 시간이 누군가와의 존중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만남, 숨기지 않아도 되는 대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리듬. 내 이름을 부를 때 가벼워지는 어깨. 다음 계절이 오면 우리는 다시 예술의 전당을 찾고 석촌호수 벚꽃 대신 억새가 흔들리는 하늘공원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 머그컵 2개의 김을 올리고 냉장고의 도돌이표를 손가락으로 짚을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둘의 이야기로 안단테. 오늘 제 이야기는 남편과의 사별 뒤 오랜 외로움 속에서 혼자만의 위로로 버티다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솔직함과 용기를 통해 진짜 위로를 찾을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외로움이나 갈림길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